저는 이제 개발자 출신이 아닌데 이제 IT 쪽에 사업을 시작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만큼 되게 어려운 게 많았었어요.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제가 정말 이것저것 다 하면서 발로 뛰고 했었고요.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고, 팀원들과 이제 협업을 하면서 많이 커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뭐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7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조금씩 해왔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고 당연히 지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 거예요, 항상.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루 10분 커리어 온라인 클래스 배어유라는 서비스와 대학 리뷰부터 대외 활동, 공모전, 인턴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에드캠퍼스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텐덤의 요원일 대표입니다. 저희 에드캠퍼스 같은 경우는 대학이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라 실제 재학생이 내가 어떤 특정 학과, 어떤 대학을 다녀보니까 장점이 어떻고 단점이 어떻고 하는 그런 주관적인 리뷰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리뷰부터 이제 대학생들을 위한 대외활동, 공모전, 인턴십에 관련된 정보까지 함께 주는 플랫폼이고, 거기서 나아간 게 대학생들이 원하는 커리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했었는데 저희는 그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주는 배어유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어유라는 서비스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길고 지루할 수 있는데, 저희는 딱 실무에 필요한 부분만 모아서 10분 단위로 짧게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배어유 서비스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텐덤이라는 의미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뭐 낙하산을 같이 타는 거를 텐덤이라고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 의미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의미 더하기 10대들의 팬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자체가 대학에 대한 정보와 성인이 돼서 커리어를 어떻게 디벨롭 시킬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텐덤, 뭐 티네이저, 그리고 팬덤이라는 의미를 합해가지고 텐덤이라는 회사명을 짓게 됐습니다. 에드캠퍼스는 2016년에 처음으로 앱으로 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해서 현재까지는 누적 어플리케이션 기준은 한 280만 명 정도가 이제 사용을 했던 서비스고요. 그리고 배어유 서비스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이제 베타 테스트로 시작을 하면서 1년 만에 이제 누적 수강생 5만 명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텐덤을 처음 시작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에드캠퍼스라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고요. 에드캠퍼스 역시 처음부터 앱으로 출시한 게 아니라 뭔가 페이스북 페이지라든가 이런 매체들 운영을 통해서 서비스의 검증을 사전에 하고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으로 출시를 하면서 2016년부터 저희는 세상에 서비스를 런칭하게 됐습니다. 에드캠퍼스라는 서비스를 떠올리게 된 배경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긴 가야 하는데 사실 대학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제가 공부를 잘했던 적도 있고 못했던 적도 있었는데, 공부를 잘했을 때는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은 되게 명확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근데 공부를 못했을 때는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대한민국에 거의 한 20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데 더 알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적다. 정보의 비대칭이 있는 것을 보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대학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학생 입장에서는 미리 내가 갈 곳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동기부여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대학 와서 저는 교육봉사 활동을 되게 오래 했었습니다. 학생들한테 가고자 하는 대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뭔가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그동안 교육봉사를 했던 것처럼 이런 서비스가 세상에 존재한다면은 수험생이라든가 자신의 커리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에드캠퍼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건 2013년, 14년 그쯤이었었는데, 그때 이미 저는 되게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독서실 알바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그때가 한 4천 얼마 이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시급 그거를 모아서 그리고 알바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면서 모은 100만 원을 가지고 노트북을 사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고, 그때 이제 마케팅 대행이라든가 아니면 지원 사업을 따기도 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았었던 돈을 1, 2년을 모으니까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가 모였었고요. 그 1,000만 원을 자본금으로 저는 지금의 텐덤을 설립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에드캠퍼스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나서 서비스가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유저가 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17년 1월쯤에는 앱스토어 종합 4위까지 저희가 올라갈 정도로 유저가 굉장히 많아졌었고, 순식간에 몇십만 명, 그리고 1년 만에 100만 명 이상의 유저가
들어오는 구조가 됐었는데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수익 모델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를 못했었어요. 워낙 이제 일찍 창업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떨어졌었고, 돈을 어디서 어떻게 버는지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를 넘어가면서 사실상 사업이 거의 망한 수준으로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함께 했던 친구들이 다 이제 좀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떠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도 요만한 사무실에 나 홀로 남은 적도 있었고 한데, 그때부터 고민을 했었던 게,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유저의 풀의 특징에 대해서 고객에 대한 관점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고객들은 무엇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고객들한테 뭘 제공을 했을 때 뭔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전환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 저희는 트래픽을 만드는 데 집중을 많이 해왔었지만은 사실 그 트래픽을 뭔가 금전적인 가치로 전환하는 부분들을 못 해왔었던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면서 단순하게 어떤 서비스를 출시할까가 아니라 우리 고객들은 어떤 걸 좋아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맞는 가치의 비대칭성을 뭔가 우리가 해결해주면 이거를 돈으로 변환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2018년도, 19년도 넘어오면서 제가 서비스만 한 5개를 출시했던 것 같아요. 에드캠퍼스를 제외하고. 그러면서 그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를 해왔고, 결국에는 그 중에 하나가 나머지 4개를 다 안고 갈 정도로 연결되는 고리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었고요. 결국에 그때 했던 TF 중에 하나가 결국엔 지금 베어유라는 서비스였고, 저희가 이제 향후 채용 쪽으로, HR 쪽으로 확장하는 그런 밸류 체인들이 그 당시부터 이제 완성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 모델을 고민을 할 때는 뭔가 내가 만들고 싶은 기획자의 마인드로서 접근하는 것보다 고객들이 과연 뭘 좋아하는가, 우리 고객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발자 출신이 아닌데 이제 IT 쪽의 사업을 시작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만큼 되게 어려운 게 많았었어요. 개발을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저도 개발자한테 어떤 오더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기획을 전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했고요. 저도 초기에는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개발을 배워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개발을 배우겠다는 노력을 저는 오히려 기획과 마케팅에 더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제 개인의 특성을 바라보고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오히려 개발을 배우는 시간보다 저는 기획과 마케팅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고, 저는 그에 맞는 스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함으로써 제가 모자란 부분들을 저희 뭐 팀원들과 이제 협업을 하면서 많이 보완을 하면서 커왔었던 것 같아요. 네. IT 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무조건 개발을 배워야 한다 라고 할 때 당연히 개발을 알면 정말 좋아요. 속도가 더 빠를 거예요. 현실적으로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었고, 반대로 다른 능력을 통해서 제가 가지지 못했던, 개발을 못한다라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끔 더 고민하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들과의 협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개발을 못하다 보니까 개발자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처음부터 이제 팀원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외주를 줘서 굉장히 큰 돈을 날려본 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기획서는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지를 많이 공부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도 뭔가 창업 동아리라든가 뭐 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제가 이제 일만 했는 줄 알지만 저는 뭐 밤에나 새벽이나 주말에는 항상 그런 교육을 엄청 많이 듣고 책도 엄청 많이 봤었고, 왜냐면 제가 모르는 파트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 개발자들과의 네트워크가 생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이 필요했던 회사들을 도와주면서 그 회사의 개발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도움을 받기도 했었고, 처음부터 뭔가 갖춰놓고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지지 못한 능력은 돈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 보니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뭐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발로 굉장히 많이 뛰면서 개발자들과 소통을 하기도 했었고, 그 중에서 저와 핏이 맞는 또는 타이밍이 되게 맞는 분들이랑 뭐 외주로 같이 작업을 하기도 했고, 실제로 저희 팀으로 합류를 해서 같이 작업을 하기도 하고, 케이스가 정말 다양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늘어나면서 확실히 이런 조직 체계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인 창업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팀원들이 10명 가까이 됐다가 순식간에 이제 망한 적도 있었고, 그때 망했을 때 제가 느꼈던 게 오히려 저는 가족 같은 기업을 생각하면서 점점 쇠퇴했었던 것 같아요. 회사가 주는 안정감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전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겠죠. 그 비전을 저는 팀원들한테 충족시켜주지 못함으로써 이탈이 발생을 하고 이제 실제로 제 사업이 점점 쇠퇴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기를 하면서 제가 노력을 했었던 거는 회사의 비전과 동시에 가족 같은 기업이 아니라 정말 회사다운 그런 문화를 위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고민을 한다고 해도 제가 10명, 20명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저 스스로가 나는 CEO야 이게 아니라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제가 정말 이것저것 다 하면서 발로 뛰고 했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사람이 5명, 6명, 7명 이게 개인들이 팀이 되고 팀이 본부가 되고 팀이 한두 개가 아니라 서너 팀, 4, 5개 팀 그런 체제가 완성되기 시작하는 순간이 거의 한 10명, 15명을 넘어가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가 10명 이상의 사람들이랑 다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었고, 15명이 넘어가는 순간 팀 체제, 그리고 그때부터는 한 명 한 명의 역량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더 많이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현재는 거의 40분 가까이 되는 팀원들과 함께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15명에서부터 25명까지 구간에서는 거의 성장이 좀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멈춰 있었던 이유가 채용을 무조건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안정적인 시스템을 이 단계에서 구축해 놓지 않으면 40명, 400명, 4,000명이 갈 때까지 유지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저희는 조직 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20, 30명이 늘어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팀별로 역할이라든가 팀별로의 R&R 그리고 팀별로의 문화를 전체로 통일하기는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비전 안에서 그리고 사업의 방향 안에서 팀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저는 권한을 함께 공유하고 같이 비전을 설정하면서 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직장 경험 없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런 조직에 대한 경험은 다 있었을 거예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뭐 군대를 갔다 오기도 했었고, 아니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대외 활동을 한다거나 뭐 조직에 대한 경험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거기서 배웠었던 역량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도 다른 회사랑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고 하면서 견눈질로 많이 배웠던 게 이제 제가 팀을 리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전에 스마일게이트의 권혁빈 회장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게임 회사 리더 중에 한 분이신데,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학생 때 창업을 해서 그런 회사를 만들어냈던 거고, 회사 경험이 없이 그런 회사를 만들어냈던 건데, 반대로 회사 경험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경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오히려 본인 입장에서는 경험이 있었다면은 회계팀이 왜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회계팀을 갖추느라 돈을 써야 될 거고, 재무팀이 왜 필요한지, 기획팀이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내가 뭐가 필요해라는 것만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재 구조에서의 성장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뭔가를 다 갖춰놓고 시작할 수는 없는데, 회사를 다니는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보니 회사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할까를 두고 봤을 때는 저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도 이제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이제 회사 경험 없이 성장을 해왔고, 실제로 제 주변에 굉장히 성공했던 스타트업 대표들도 보면은 학생 때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졸업하자마자, 아니면 뭐 회사의 경험이 저처럼 그냥 아르바이트 정도, 대외 활동 정도만으로 이제 시작해서 잘 됐던 케이스들도 많아가지고, 저는 무조건 회사를 나와야 된다, 나오면은 당연히 도움은 되겠으나 뭐 무조건 필연적인 요소는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시작하고 사업을 하면서도 저랑 이제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 항상 저한테 해주는 얘기가 버텨라였어요. 버티다 보면은 뭔가 답을 찾을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는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뭐 당신들처럼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답만 찾으려고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저도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버티다 보니까 제가 버티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뭔가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처음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거의 한 7년의 시간이 많이 지났었고, 1년 만에 수백억의 투자를 받고 이런 팀들도 있었지만, 저는 무려 7년이 넘게 사실 되게 조용조용하게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거의 한 7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조금씩 해왔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버티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 같고, 이게 창업자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인드셋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성이 좋았던 사람들이 결국
결국엔 나중에 실력이 되게 좋아졌던 것 같고, 물론 저는 아직까지는 많이 모자르나 제 주변에 잘 됐던 분들을 봤을 때 공통적인 게 근성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버티는 힘이 좋다 보니 결국에는 버티는 애들이 강한 애들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고 당연히 지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 거예요. 항상 잘 돼도 불안할 거고 못 되면 더 불안할 거고 개인의 삶이 굉장히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버티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좋은 성취감, 성과를 올리면서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